예, 김준일의 핫식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를 발견을 하고 급격하게 수정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방송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의 브리핑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박준규 기자께 여쭤봤는데 몇 가지 의문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예, 예. 저도 아침 일찍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 할 것이다,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뭐 이런 소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는 좀 몇 시간 후에 확인이 됐고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예, 예. 청와대에서 이 검찰의 피의자 공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를 했거든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피의 사실이죠. 예. 고현정 대변인이 고민정. 죄송합니다. 고현정은 이제 연예인인데요. 예,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압수수색은 원래는 2일 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감찰 반원 사망으로 하루 늦춰서 3일 날 하려고 청와대와 이 방법과 그 과정 절차들을 좀 협의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오늘 아침 11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압수수색 사유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된 건가 봐요? 그렇죠. 가장 핵심으로 그 검찰이 확보자 한 자료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으로부터 압수한 이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해서 그 자료를 그 감찰반에서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을 확보해야 이것이 윗선으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또 압력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 경로를 좀 추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의 지금 뭐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검찰의 어떤 칼끝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 좀 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의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에 대한 뭐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예. 오늘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이 청와대 권력 중심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굉장히 오늘 그 검찰에 성토하는 발언도 했고, 예. 전체적으로 좀 격앙된 분위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앞서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거든요. 많은 언론에서 그것을 유일한 소스원이기 때문에 예. 취재원인 검찰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김경수 또 뭐 각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 검찰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사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검찰 개혁 전에 이루어졌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여당이 크게 격양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예.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어쨌든 뭐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것을 민주당의 여권에서는 이 조국 수사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수사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기소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범죄 혐의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찬 대표가 예. 특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보통 특검을 요구를 하지 여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한 거를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검찰이라고 하면은 행정부 안에 있는 물론 그렇죠.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행정부 안에서 거의 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지휘권에서 이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 또 법무부의 감찰이라는 방식으로도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다. 특검이다. 예, 어찌됐든 이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계속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 어떤 식으로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검찰도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털 부분은 털고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또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불신하고 있거나 또는 주요한 증거물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감찰반원의 그 핸드폰, 예.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단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검경 합동 조사단을 만들자. 합동조사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서 그것을 공개하자. 그러면은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검경 간에 불신이 많고 또 검찰의 현재 수사하는 행태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런 것을 여당에서 제안을 한 거죠. 그렇군요.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고 어떤 식으로든 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상황. 예, 그렇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까지 할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 또 이 선거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난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있네요. 반발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 예, 그렇죠.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어제 저녁에 오후에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예. 임기 종료를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의 임기를 최고위원 회의라는 곳에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 10시 반에 의원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황 대표가 좀 월권을 한 거 아니냐 또는 이 의원총회라는 어떤 기구나 지배구조, 당의 지배구조가 헝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에 뭐가 됐든 이거는 그 당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직선제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결정 여부도 연장 여부도 당 의원 총회를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당 총재는 아니죠. 근데 당 대표가 이거 그만합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예 안건조차 상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대표가 그래도 한번 신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당 의원총회 내보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 본인이 그걸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판단할 때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미 출마 선언을 2명이 했고요. 예. 또 내일 1명 심재철 의원이 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의원까지. 그래서 3파전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3파전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현재의 나경원 체제로는 총선까지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유기중, 강석호, 심재철 현 3명. 이거를 이제 뭐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정치 고수인 우리 박 반장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정말로 친박과 비박이란 것이 그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저도 여쭤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께. 사실 지금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대표로 이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친박계에서 상당히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의 주변은 대체로 친박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비박 이렇게, 그러니까 친박은 주류, 비박은 비주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지금 유기준 의원이 현재 친박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중심 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주류에 가까워요, 오히려.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살짝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황 대표한테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던 김태흠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김태흠 의원도 친박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다르게 재편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친황이냐 비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전원 당직 다 사퇴하고 새로 뽑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만 근데 교체가 되고 그렇죠. 일부는 유임됐어요. 그 교체된 사람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예. 결국은 김세현 의원 뽑아내기 그렇네요. 이로 결론이 됩니다. 의원, 예. 김세현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본인은 전체가 다 같이 사퇴해서 바꾼다면 나는 동의한다. 그런데 일부만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예상대로 우려대로 뭐 김세현 의원 외에 눈에 가시인 사람들만 바꾼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친황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선거법이나 기타 유치원 3법 좀 이따 이제 박용진 의원 저희가 또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협상을 하나요? 그러면? 현재는 예. 민주당, 한국당을 뺀 여당 중심의 1+4 소위 그 한국당을 뺀 야당과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오늘 시작을 했고요. 공수처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공수처법은. 그리고 선거법인 경우에는 지금 심상정 의원이 지역 원래 225대 75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40이나 250까지 지역구 수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연동률만 50%를 유지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상당히 수정된 거죠. 그러게 상당히 호퇴를 했네. 양보를 했네요.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250명 대 250명으로 하고 나머지 연동률 비율을 50%로 할 거냐, 30%로 할 거냐, 40%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협상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